제가 제목을 사랑과 전쟁이라고 했던 이유가 사랑이 전쟁 같죠? 그리고 전쟁 안에 사랑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 친구가 아마 한인 분들에게는 이 제목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서제스션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여기에서 30대 계신가요? 30대? 20대? 네, 20대. 너무 20대 같으셔가지고 30대에서 20대? 30대?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30대? 40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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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70대? 80대? 90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거를 알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데 제가 전에 했던 세미나는 30, 40대가 조금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달라요. 내용이 다르고 더 깊고 더 묵직하고 응어리가 아주 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김사랑이라고 하고요. 사실 LA에서 왔어요. LA에서 한 20몇 년간 거의 30년을 살다가 이제 나이 계산하시죠?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공부를 하게 하셔가지고 공부 때문에 위튼 칼리지에서 Marriage and Family Therapy를 2년 공부를 하고 사실 5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LA로 바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께서 여기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또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시간을 늘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또 같이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Marriage Family Therapy Clinic과 여기 버플로 그로브에 있는 Relationship Works라는 곳에서 커플과 가정 상담을 인턴십을 지금 이제 막 끝내고요. 이제 다시 저는 LA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LA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한 10몇 년, 거의 20년은 안 되지만 17년, 16년 정도 교회 사역에 연관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한인 Korean American 이제 여기에 계신 한국 분들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많이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시니어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60대부터 90대까지 저는 오히려 더 굉장히 친근하게 와닿는 이렇게 컨그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고요. 오늘 저희 간단하게 커플과 부부 그리고 크리스천에서 의미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아봐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점검할 거고요. 그리고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혹시 5가지 언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게리 챕맨이라고 5가지 언어 있으신 분도 있고 안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도 제가 잠깐 소개할 거고요. 제가 어제 기도했던 부분이 이건데 상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어디에서 오냐면 나한테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내 상처에서 그 말이 나가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이 오는 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모르면 이게 그냥 서로 그냥 계속 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상처된 말이 돌고 하기 때문에 나의 상처는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내 대화 내가 하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라고 저희들 조금만 볼게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싱글과 부부의 차이는 뭘까요? 정답! 박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과 2사람. 맞아요. 싱글은 혼자인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부는 2사람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부부, husband, wife라고 이제 칭하게 되죠. 싱글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우선 제가 들어가고요. 제가 있고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도 싱글이에요. 그죠? 어린아이들도 싱글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혹시 이혼해서 다시 돌아오셔서 싱글이 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끔씩 관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신체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디서블리티가 있기 때문에 결혼에 합하지 못해서 싱글이신 분들도 계셔요. 그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부부와 결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보통 한국 교회나 아니면 크리스천 커뮤니티 교회에서 보는 거는 결혼을 온전한 두 사람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이라고 해왔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언제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혹시 만약에 자녀 중에 결혼 안 하시는 분이 계실 때, 자녀분이 계실 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자, 싱글과 부부가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시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결혼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로 나아가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내가 싱글이었을 때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한 그러면 우리가 싱글들이 하는 미니스트리와 부부, 가정들, 그리고 어른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지금 포지션이 있잖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는 아내이기도 하고, 아니면 며느리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하지만 나로서의 역할, 나로서의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싱글과 부부와 결혼과 교회 이 안에 제가 또 하나 조금 넣고 싶은 부분이 이혼이라는데요. 제가 여기에는 스토리를 잘 모르지만 사실 제가 온 LA에서는 이혼한 가정, 재혼한 가정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혼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제가 이거는 조금 클리니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누군가 신체적인 어뷰즈를 받는다라면 저희들이 굉장히 바라보는 시각이 저 사람 위험하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아니면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명시되는 이 사람은 그러면은 저 가정에서 아니면 저 사람과 조금 떨어지는 게 필요해라고 생각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신적인 아니면 감정적인 어뷰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거는 확실히 보이거든요. 멍이나 아니면 상처가 확실히 보여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누군가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혼자가 되었어요 라고 했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품어주시는지,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싶었었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기술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존 간맨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한 3,000쌍의 커플을 공부를 하셨어요. 이분은 리서치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 그러니까 이 커플들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외국분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리서치는 결혼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화를 하는 방법을 보면은 90% 이상, 94% 정도의 이혼율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중에 뭐가 들어가면은 Four Horsemen of Apocalypse라고, 이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제가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 종말을 의미하는 그 네 홀스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 자기 방어, 경멸, 담쌓기라는 이런 대화의 방식이 나오면은 이혼율이 확실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혹시 비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혹시 내가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경멸하지는 않는지, 담쌓기를 하는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비난입니다. 비난은 이게 다른 사람의 저항감 멤버는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내가 배우자의 단점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거를 꼭 찝어주고 싶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당신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그렇게 쓰레기를 비워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쓰레기가 꽉 차서, 그죠? 애기 그 좀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있고 이러는데 당신은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제일 안 좋은 것들이 항상 한 번도 절대 어떻게 내 말 한 번도 안 들어줘? 당신은 늘 그런 식이지. 약간 웃음이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그 공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들으셨거나 아니면 하셨거나. 절대 뭐뭐는 안 해주지.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비난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하는 거에서 비꼬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의 이거를 단점을 정확하게 비꼬아서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너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 라는 식의 애티튜드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가 당신은 그러면은 당연하게 뭐가 나올까요? 2번 자기 방어예요. 내가 언제? 나는? 그러면은 당신은 하면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왜냐면은 한쪽이 accusation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한쪽을 accuse가 한국말로 뭐죠? 예? 아니요, 고소 말고 accuse 이렇게 의심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판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너는 왜 이래?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거를 받을 때 난 아니야? 라고 자기 상처를 방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올라오겠죠? 담 같은 게 확 올라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담이 쌓이면 이쪽에서는 당신은 하면은 이게 다 튕겨나가겠죠? 그러면은 당신은 하는 사람은 그걸 자기가 계속 받아요. 그럼 또 상처가 나죠? 방어받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그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그 권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 KO도 그렇지만 잽이 무섭다라고 그러시잖아요. 계속 잽을 때리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상처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러면 당신은 근데 여기에서 보통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는 뭘 하냐면은 누가 옳냐를 따지기 시작을 해요. 당신은 그러면은 그래?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면 내가 그때 저번 주 목요일 날 내가 피곤해가지고 그때 쓰레기 비웠을 때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 하나씩 이제 끌어내집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누가 옳냐? 누가 맞냐? 너가 틀렸니? 내가 틀렸니? 그러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많이 사랑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만큼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 대화는 지금 무슨 내용이 될까요? 계속 상처되는 말은 하면서 나는 나 혼자 또 상처를 받고 서로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멸은 잠깐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다가 담쌓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게 담쌓기가 사실 남자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됐어 딱 이제 대화를 끊어요. 눈도 피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기한 게 담쌓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스트레스나 상처가 찬 거예요. 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너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를 피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커뮤니케이트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쌓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만약에 혹시 남편분께서 보통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으세요. 남편분께서 이러면서 돌아섰을 때 그 사인은 나랑 대화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해 라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담쌓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담쌓으면은 상대방은 뭘 듣죠? 이 사람은 나랑 대화하기 싫으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reach out 하는데도
나랑 담을 쌌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지금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진 못했는데 이걸 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유튜브에서 찾았어요. 정확하게 비난과 방어와 담쌓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플레이 해볼 건데, 플레이 해주시면 혹시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이 부부의 대화 중에서 비난과 그리고 담쌓기와 그리고 크리티시즘, 자기 방어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너 뭐야? 너 뭐하는 짓이야 지금? 그럼 너 뭐하는 짓인데? 내가 먼저 게임에 더 이상 돈 쓰지 말랬지. 지난번 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내가. 외경고 무시해? 내놓고 쓰지도 못할 거 왜 사는데? 야, 초딩한테도 발리는 게임 기수다가 그마저 고장나서. 그럼 관두지 그냥 게임해! 멸치 비늘만한 월급에 양육비에 대출비에 양쪽 집에 붙은 생활비. 네가 지금 취미생활이 가당키 나와. 끊지 마! 끊지 마! 끊지 마! 내 말 끊지 마. 내 얘기 안 끝났다고. 어? 너 왜 맨날 남의 말 툭툭 끊는 건데? 나 아직 말 안 끝났다고. 내 말 듣고 네 얘기하라고. 내가 네 남편이 알아? 내가 뭐 생활비 건드렸냐? 내가 너한테 돈 달랬어? 그래 비상금 그 눈곱 반지씩 모아서 그거 탈탈 털어서 게임기 하나 샀어. 매일도 아니고 매달도 아니고 몇 년 만에 나한테 투자 좀 했어. 그게 큰 죄냐? 죄야? 너는 지금 내 말의 행간을 전혀 이해 못하는구나. 뭘 이해해야 되는데 뭘? 왜 맨날 나만 이해되는데 왜? 넌 내 맘 알아? 나도 회사 생활 지쳐. 집에 와서 마음 편히 쉬고 싶고 내일을 버틸 수 있는 힘도 없고 싶고 그래. 근데 이게 뭐야? 회사보다 집이 더 지쳐. 고객보다 마누라 상대하기 더 어려워 젠장. 넌 너만 힘든 줄 알지? 너랑 사는 나도 있어. 왜 이래?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두 사람이 너무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커넥트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자분이 먼저 저는 스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여자분이 당신은 왜 이거를 샀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난을 한 거예요.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또 게임을 샀어?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왜 나만 내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여자가 나중에 하죠. 왜 너는 내 말을 못 알아듣냐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 안에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 상처, 내가 아픈 부분, 내가 외로운 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정작 말은 비난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당연히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왜 나만? 이거 하나 사는데 이게 왜 그래서? 그런데 남편은 또 똑같이 나도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힘썼으면 집에 와서 당신만큼은 나를 용기를 주고 칭찬하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당신까지 나를 비난해? 상처죠. 그래서 완벽하게 남편이 담싸우면서 싸움이 끝납니다. 나가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싸움의 티피컬한 패턴이에요. 이거는 인종 차별 없이 남자 여자 대부분 거의 커뮤니케이션의 이렇게 싸움의 이렇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했었을 때 내가 언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비난을 했을까? 내가 언제 피했지? 왜 나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화를 끊었지? 왜 그것을 말을 못했을까? 그냥 그것만 포인트만 딱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그냥 내가 언제 그랬지?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상처가 됐지? 그것을 recognize 하는 것만 해도 엄청 크거든요. 제가 3번을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경멸인데요. 이게 사실 간맨이 얘기하기로는 대화, 싸움 안에서 3분 안에서 이게 나오면 이혼율은 거의 확실해진다고 해요. 이 4가지 중에서 아주 제일 안 좋은 건데요. 거의 스탑 사인 그냥 거의 redligh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멸이 나오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대화에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당신보다 우월해. 그래서 상대방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는 그래도 동등 안에서 내 마음 좀 알아줘라는 식으로 그 대화 안에서 싸우는 건데, 경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는 비웃기라고 하는데 약간 이거 있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 말을 해? 너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그 상대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잠재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존엄성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리서치 안에서는 경멸을 많이 들은 사람은 몸도 아프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이뮨 시스템이 브레이크다운 하기 때문에 병이 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경멸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너 꼭 이래야 했어? 여기까지 와서 이따위 난장판을 꼭 만들어야만 했냐고. 그래서 내가 몇 번씩이나 기회를 줬잖아. 사실대로 말하라고. 그때마다 도망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날 원망하는 거야. 너 원래 이렇게 저급한 여자였냐? 아수라장으로 뒤집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다 망치고 나니까 불이 불려! 이제부터 시작이지. 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여기서 뭘 더 한다고? 이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눈빛에서 벌써 나오죠. 벌써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기회를 줬잖아. 벌써 상대방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똑같죠. 너 이런 여자였어? 서로 이 눈에서 상대방을 아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대화 안에서는 이 서로의 존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서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두 사람의 동등하게 그 안에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는 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화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눈빛이 가지 않았는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충분하게 오늘은 저희들은 세미나 맞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대화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1번이 아까 비난이었잖아요. 당신은 왜? 라는 거를 I statement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당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situation이 있죠. 그 상황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라는 것이 그게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트래시를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지금 쓰레기 트래시빈이 지금 가득 찼는데 지금 당신이 그거를 비워주면은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기쁠 것 같다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국말로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아이스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이것도 아이스테이먼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아이스테이먼이고 당신이 들어오면 안 되고 당신이 이렇게 해줬을 때 내가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소통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죠.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그죠? 말로 해야 되나? 말로 아나? 그런데 한국 속담에 열길물 맞나요? 열길물 속은 알아도? 네. 내 맘도 내 맘 같지 않다. 보통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알 것 같지만 몰라요. 제가 이 상담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그 커플들, 부부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그랬어?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알 것 같은데 분명히 상대방도 알 것 같았는데 모른다는 거죠.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부드럽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좀 해! 라는 거는 안 되죠. 왜냐면 그거는 나중에 당신 왜 내 말 안 들었어? 라고 이게 조금 이제 또 다시 그 패턴으로 비난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드럽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방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당신은 그랬었을 때도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트래시백은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 리스폰시빌리티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용기 아닌 용기가 필요한데요. 이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게 그 아까 얘기했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계산해보자라는 마음이 나오면은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 리스폰시빌리티가 상대방에게 조금 더 쥐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리스폰시빌리티는 너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요구,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의 상처, 마음에 대한 그 리스폰시빌리티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가 그걸 안 해서 자기가 불편했구나. 그게 냄새가 나가지고 싫었구나. 그래, 그럼 미안해. 내가 그거를 지금 가질게. 아니면 정확하게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기다려줄 수 있어. 내가 언제 할 수 있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경멸은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담쌓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떠나고 싶어. 지금 내가 얘기 안 하고 싶고 지금 방을 나가고 싶고 지금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라고 드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였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넘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상대방에게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타임아웃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타임아웃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를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분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여기서 감면을 서제스트 하는 거는 20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20분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 주제에 따라서 하루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주제에 대한 대화를 꼭 다시 돌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못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내일 언제쯤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돌아오는 거죠. 세 번째 경멸은요. 자꾸 내가 이 사람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배우자라는 걸 인지하시고 나랑 동등하다라는 걸 계속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여기까지 계신 분은 없으시라고 믿어요. 여기까지 가시면은 잘했어, 고마워라고 긍정적으로 나한테 헤비처럼 이렇게 그거를 세뇌 아닌 세뇌인데 이거를 담으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계속 고마워, 잘했어,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라는 그 대화를 하시면서 그 호감도나 그 존엄성을 인크리스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건강한 부부의 갈등. 간벤에 의하면 가장 사람들이 부부가 싸우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싸우는 첫 번째 이유.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우세요? 어떤 의견이 그냥 의견이 다를 때. 또 어떤 때 많이 싸우세요? 맞아요. 기대치가 있을 때. 그 기대치가 또 맞지 않았을 때도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의견이 부딪히는. 항상. 항상. 또 어떤 때 싸우세요? 혹시 만약에 결혼 한 30년 넘으신 분 계신가요? 결혼 생활 30년 넘으신 분? 네? 와, 여기 권사님 장로님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50년이시면은 어떤 것 때문에 싸우세요 주로? 아직 안 싸우실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그것도 스킬이에요. 네, 맞아요. 그 스킬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50년까지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는 두 분만의 방법을 터득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니까 서로를 더 품을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라고 터득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 싸움은 안 끝난대요. 전쟁이 안 끝난대요. 다만 전쟁을 잘 하자는 거죠. 잘 리페어하고. 근데 그 간맨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때문에 제일 싸우냐라고 했었을 때 주제가 nothing이래요. 대화를 들어보면은 아무 주제가 없대요. nothing이래요. 정말 그 안에. 그런데 그 밑에 속을 안으로 들어봐 보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을 때
디스커넥트 됐을 때 계속 싸우는 거죠. 아까 저희 첫 번째 봤던 그 드라마 속에서 당신 왜 이거 샀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렇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남편 또한 내가 이게 필요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나도 누군가에게 기댈,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한데 당신이 available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게임이 필요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에는 무관심과 무반응이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이혼을 가려면 서로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당신 상처도 안 받는 거죠.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래서 그 간맨이 얘기를 하기를 서로의 호감, 존중, 이해, 배려, 이것들을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everyday 실천하는 거래요. 혹시 내 배우자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최근에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받아 있어 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면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지금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관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가장 큰 고민, 최근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인 거죠. 그래서 이모셔널 뱅크는 제가 넘어갈게요. 이분이 Build Love Map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쫙 나왔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다 순서예요. 이제 막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서로에 대한 호감과 존중 쌓기를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everyday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언 말을 했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반응이라도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 한숨을 쉬었을 때 당신 왜 그래? 라는 반응이라던가, 아니면 좋아했었을 때 뭐가 그렇게 기뻐? 아니면 교회 갔다 왔을 때 오늘 설교 말씀에 어떤 말씀이 제일 은혜스러웠어? 어떤 말씀, 그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아니면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대화, 그리고 그러면은 그게 계속 연습이 되다 보면은 이게 빌드가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서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조금 감동으로 와닿았는데, 혹시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꿈이 있으세요? 생각하시죠. 내가 꿈을 꿨던 게 언제인가. 20대 때 꿈은 다 이루셨나요? 아니면 30대? 40대? 꿈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꿈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가족 여행을 이번 올해는 꼭 가고 싶어. 그것도 꿈인 거예요. 아니면은 올해는 온 가족이 나와서 정말 예배를 다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 무언가가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로의 꿈, 그러니까 같이 있는 꿈이 아니라 내 꿈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싱글과 그 커플, 물론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하지만 나로서를, 나의 존엄성, 나의 뭐라 그러죠? 아이덴티티를 서로 존중하며 지켜주는 거죠. 물론 이제 두 분이 하나가 되어서 이거는 이제 교회 쪽으로 제가 맡기는 거고, 클리니컬에서는 나를 서로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하고 서로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임팩이 있는 그거를 유지를 하는 게 그게 밀물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간맨이 얘기를 하기를 딱 하나만 어드바이스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에게 딱 하나 어드바이스, 그리고 여자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했었을 때 남자분들에게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아내가 나에게 이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변화됐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부분이 감동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 아니면 그 영향력을 인지를 하고 그거를 서로 다시 리턴을 해줄 수 있는 거래요. 그런데 여자분들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여자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와이프죠, 보통. 와이프에게는 내 남편, 내 파트너, 내 배우자가 이 릴레이션십의 모든 탓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된대요.
이게 조금 웃겼던 게 인종에 상관없이 약간 남편분들이 그 응어리가 있어요. 왜 맨날 내가 나만 잘못했다 해야 되고 내가 왜 맨날 나만 사과를 해야 되지? 라는 그 마음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께서 당신이 이걸 잘못했어가 아니라 당신도 그렇지만 나도 책임감이 있다라는 그 책임감을 리퀘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지도 그리기라는 거는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호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다 파트너끼리 안 앉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이 주제로 혹시 내 집에 가서 아니면은 언제든지 내 와이프랑 내 허스밴드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말했던 최근 걱정이 무엇인지, 어제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상대방이랑 대화를 해보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숙제를 드린다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신 걸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주제로 혹시 내 배우자와 대화를 하실 수 있는지, 앉아서 오랫동안, 아니면은 최근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을 하고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당신과 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 라고 대화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부터, 조그만한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secure base라는 건데,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상처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내가 어디에서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parenting 교육할 때 쓰여지는 자료예요. Circle of Security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가 혹시 어린아이 들어보셨나요? Inner child? 어른아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안에 아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오죠. 저 손이 보통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Secure Base와 New Haven이라는 것인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떠나요. 떠난다라는 그 의미가 자기 자아를 찾기 위해서 경험하고 explore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생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가 무서운 거나 두려움이 생겼었을 때 부모로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냐면, 제가 오늘 목사님과의 얘기 들으면서 조금 이제 그 연령대가 50대, 60대 이렇게 더 위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아이가 못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었을 때 분명히 내가 부모님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돌아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지 못하고 저 안에서 lost than child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가족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서큘 베이스가 결국에는 부모님이기 때문에요. 그 부모님 가운데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한부모, 그리고 부모상이 맞나요?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다거나 아니면 그 어떠한 그 가족 관계에서 내가 상처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 안에 어른 아이가 자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사역을 했었을 때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은 연세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지금은 한 80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옛날에는 그 어답트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자셨는데 그 큰아버지죠.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으셔가지고 큰아버지께 어답됐어요. 입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두 분이 되신 거예요. 낳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입양해 주신 아버지. 그런데 항상 그 마음이 남아 계셔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두 분인데 라는 그 갈등과 그 가족 간의 그 미세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프릭션이라고 그러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족 관계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지?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지? 어떻게 내가 마음이 아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부모님과 대화를 했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른아이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라우마인데요. 사실 저희들 배우는 것에서 이민도 트라우마 종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조금 더 늦게 왔지만은 1세대 first wave죠. 정말 그 예전에 오셨던 그 이민을 생활을 하셨던 분들께는 많은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처음 와서 그 백인들과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문화와 언어와 이 생활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나오는 것, 그리고 전쟁. 왜냐면 조금 있으시니까 내가 겪지 않아도 내 바로 윗세대. 그리고 저희 LA는 그 North Korean refugee가 많으시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오신 그 레퓨지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트라우마라든지, 심지어 저희들 코비드 있었죠. 팬데믹. 그것도 하나의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다 겪는 어떠한 나에게 영향이 되었다라는 그런 가운데서 커뮤니케이트 되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환경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으로서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니면 내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리스폰스를 받지 못했는지, 누가 홀드를 못 해줬는지에 따라서 그 어른아이가 그 어디엔가 방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게 더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성격, 퍼스널리티가 조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릴레이션십 있죠. 그 모든 것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좋은 서클 그 베이스 이렇게 홀드를 받지 못했으면은 다른 상대방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 얘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뭘 보고 소뚜껑 들어가는 농담이 농담이 아니라 그 속담이 뭐죠? 자라본 소 뜬 거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게 트라우마 반응이에요. 비슷한 환경에서 똑같은 일이 나지 않았지만은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같아라고 하면은 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릴레이션십 안에서 내가 겪는 경험들은 결국에는 그 가족 관계와 트라우마와 환경에서 느꼈던 그 상처와 똑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른아이는 내 아이는 어디 있는가라고 한번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상처받았는데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아니면 그때 그렇게 해서 아빠한테 너무 혼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라고 그 아이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찾지를 못하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희들 911 전화를 했을 때 911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Where are you at? 그렇게 로케이션을 물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른아이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내 상처가 지금 어디에서 방황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딱 기억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내가 부모님께 받은 첫 상처? 첫 기억?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결국에는 엄마의, 아빠의 첫 목소리를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누구에게 간다? 배우자에게 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는 말이 그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무서워서, 내가 그렇게 방황을 하고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을 때 내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안아주지 못해서 당신 또한 나를 상처를 줄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비난부터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상처받기 싫으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라는 그 마음은 내가 너무너무 이 깊은 곳에 상처가 있고 마음 아픈 부분이 있는데 왜 당신은 몰라줘?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도 같다. 상대방 또한 그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이라고 그랬을 때 똑같은 상처가 아니라 그 어딘가에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Secure Base하고 Safe Haven이 바운더리가 늘어나요. 처음에는 부모님이고 친구, 배우자, 사회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 조금 바꿔보면은 attachment이라고 애착 관계가 있는데 이게 다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절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Secure Base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혹 내가 저렇게 아이가 방황을 하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돌아올 수 있는 Safe Haven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전하고 굳건히 서 있으면 혹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상처가 있다고 해도 일으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Secure Base가 이거는 사실 practice와 용기와 trust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아이를 찾는 것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안전하다라고 느끼는지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이렇게 반응해 줬을 때 아니면 이렇게 해줬을 때 내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아니면 내가 두려웠을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처받기 싫어하는 두려움이 모든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인데요. 이거는 간맨이 아니라 게리 챗맨이라는 분이 크리스천 분이신데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 사랑의 언어는 5가지가 있는데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선물, 봉사, 스킨십이 있습니다. 피지컬 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나랑 같이, 정말 진짜 그냥 같이 있는 거를 좋아해요.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인정하는 말은 보통 남자분들이 이게 조금 높으세요. Words of affirmation인데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이렇게 해줬을 때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고요. 선물은 gifts입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물질과는 조금 달라요. 물질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gifts인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줬다라는 gifts고요. 봉사는 acts of service. 보통 여자분들이 quality time과 acts of service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무언가를 해줬을 때, 정말 쓰레기를 말없이 비워줬을 때, 말을 안 해도 뭔가를 해줬을 때. 그래서 어머니들이 제일 뭘 많이 하죠? 밥을 많이 해주시죠. 네. 그게 액트 서비스인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해주고 음식을 해주고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 그런 거. 그리고 스킨십이 있는데요. 피지컬 터치는 이거는 부부 관계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터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터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랑의 언어가 제가 이렇게 프랙티스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대부분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사랑을 받아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작 상대방이 그렇게 해줬을 때 잘 받아주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또 다시 제가 얘기했던 그 상처가 나오는데 정작 그 사람이 그걸 해줬을 때 고마워 라고 말을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액트 오브 서비스 아니면은 이렇게 해줬을 때 좋아라고 하지만 내가 상대방이 그거를 해줬을 때 정작 내가 받아줄 수 있는가라는 것도 있고요. 다른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언어가 다르다. 상대방은 나랑 다른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 제일 먼저 듣는 게 listening이잖아요. 영어를 먼저 배웠을 때도 listening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언어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누가 누구의 언어를 배워야 할까요? 누가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miscommunication translator가 있어야 될까요?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대답하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그냥 이 사람이 나랑 다른 언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부모님과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도 내가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했을 때 아빠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자, 처음에 그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1대1이에요. 다른 거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과 나 alone time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alone time에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distract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주겠어. 조금 객관적으로 오늘 회사에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당신도 뭘 잘못했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alone time 정말 진짜 그 사람에게만 딱 오롯이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똑같아요. 그 시간을 중요하는 아이들에게는 1대1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부모님께 패런팅 할 때 조금이라도 아이들 여러분 있으시면은 언론 타임 갖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퀄리티 타임을 중요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1대1 그게 너무나도 크루셜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언제라도 그 아이와 언론 타임을 가지는 게 no distraction. 정말 진짜 그 아이만 보고 아니면 상대만 보고 1대1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words of affirmation. 비꼬는 말과 명령과 욕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요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가 차게 알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당신이 최고야. 칭찬과 격려와 감사와 그 존재에 대한 그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존재성, 당신이 최고야 라는 그 말이 one of the best래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거고. 자, 이 acts of service가 제가 기꺼이라고 한 이유가 보통 누군가가 이제 보통 해줬을 때 내가 이거 해줬는데 라는 그게 아니라 당연하게 그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받았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기꺼이 해줬구나. 그래서 생색을 내면 안 돼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해줬잖아 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도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고 쿨하게 그래 이 정도 하면은 그 상대방은 그걸 고맙게 이미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물은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일상에서 이게 그 귀 기울인다라는 거는 아까 그 제가 간만에서 얘기했던 그 호감 있죠. 일상에 가지고 있는 호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알면은 선물을 하기가 쉽겠죠. 그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게 넥타이예요, 사실. 그런데 넥타이를 고르실 때마다 아마 고심을 하실 거예요. 이분은 이거는 장로님 거, 이거는 이때 막 이런데 정말 목사님께서 필요하신 건 뭘까라고 했을 때는 넥타이가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면서 그리고 그 선물을 했을 때 받았을 때는 또 리액션을 크게 그 그러니까 선물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그러면 그 반응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나를 생각을 해줘서 해줬네? 너무 고마워 라는 리액션이 필요하고요. 기념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만약에 gifts가 만약에 one of the language라 그러면요. 그 무반응이냐 아니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주잖아요.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걸 주거든요. 엄마하고 아빠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뭐 이렇게 종이를 아니면 학교에서 해가지고 온 걸 엄마하고 가지고 왔을 때 그래 잘했네가 아니라 그 순간만은 아주 큰 리액션으로 와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스킨십인데요. 이거는 터치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부부의 관계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다른 것보다 제가 얘기했죠. 토닥토닥, 쓰담쓰담, 손잡기, 허그, 키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부부 세미나나 아니면 가정 세미나를 했었을 때 섹슈얼리티가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 제가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 터치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이 부분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아주 크게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연세가 이제 있으시면서 이게 뭐 이러면서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든 그 아름다운 성을 내가 내 남편과 내 배우자와 내 와이프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익스플로어 할 수 있는지 이게 꼭 그 관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냥 손잡고 걷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지 어깨를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가 이제 말이 필요 없어도 아는 허그해주면서 그래 당신 힘들구나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폭력이거나 그리고 지금 안 돼 그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 language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딱 하나 그냥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 남편, 내 아내는 무슨 언어를 쓰고 있는 걸까? 아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아실 거예요. 반복해서 해주시는 게 그분의 언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5 language고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마치고 싶은데 다른 거보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시 한 번 더 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무슨 언어를 쓰고 있는지 저 사람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강압적으로 나는 봉사를 하면서 아니면 시간을 요구를 하면서 선물을 하면서 터치를 하면서 아니면 말을 하면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결국에는 내가 앉아서 상대방에게 귀 기울였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를 찾으시면서 911 했었을 때 여보 나 여기 있어 여기 와줄래? 아니면 당신이 거기 있구나 내가 거길 갈게 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모두 참석하신 성도부 여러분께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별다른 것보다 그냥 나라는 사람에게 조금 더 토닥토닥 해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나에서 배우자에서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또 결국에는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이웃과 성도들 간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말일과 하나님께서 저희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죠. 맞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3번 물으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켰어요. 말로. 그런데 또 다른 게 하나님께서 저희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액션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다른 게 하나님의 액션이 있었어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동일한 것. 왜냐하면 말만 있으면 사기꾼이에요. 그죠? 근데 행동만 있으면 바람둥이에요. 맞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말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행동으로 팔로우업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동을 하면서 말로 확신을 시켜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동일했었을 때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말씀으로 창조해 주시고 말씀으로써 저희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저희들을 회복해 주시고 매일매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가장 큰 액션이죠. 그 사랑을 완성해 주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사랑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겠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secure base를 저희들 잘 회복시키시고 또 더욱더 좋은 펠로십으로서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Q&A 할게요. 혹시 질문과